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일요일 영상은 시황 영상을 찍어 드리는데요. 이번 영상은 시황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시황 영상은 주중에 제가 워낙 많이 올려드렸죠. 이번 주는. 워낙 이제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황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전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특히, 산타랠리? 지금 진짜 찐바닥이 나온 거야? 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전 영상에 제가 그걸 찍어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영상은 그 시황 영상이 아니라요. 그래서 자 찐바닥이 나왔고 그다음 산타랠리가 나오면 뭘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주제로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자 바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처럼 공매도 세력을 역이용을 하면 연말 산타랠리를 좀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목에서 뭔가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왜 아닌지를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번에 공매도 세력들을 잘만 이용을 한다면 연말 랠리를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매도 세력들이 인제 저는 연말 이번 흐름에서 숏커버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숏커버링이 나올 만한 종목을 미리 인제 우리가 매수를 해서 기다리면 시장 상승을 또 노리고 그다음 거기에 숏커버링까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매도 세력을 잘 이용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제 이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매수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뭐냐면 그냥 여기 종목이 지금 잘은 안 보이실 건데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은데 이 보면 이거는 시장과 관계없이 그냥 원래 시장이 좋았어도 안 좋았을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섹터들은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이번에 시장이 올라와 준다 하더라도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니 얘들은 별로 안 올라올 것 같은데.'라고 해서 숏 커버링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사시면 안 돼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 공매도가 많은 이제 잔고가 공매도 잔고 비율인데요. 이 상위 종목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두 섹터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 관련 소비주, 그다음에 바이오주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저는 과감하게 뺐으면 좋겠어요. 이 종목들은 공략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물론 뭐 최근에 중국이 그 그러니까 이 방역 관련 이거를 완화를 한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관련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을지는 좀 사실은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저는 빼고 과감히 빼고 이 중에서 이거는 꽤 괜찮은데 이거는 성장할 수 있는 섹터고 시장이 주도주인데 근데 왜 이렇게 공매도가 있었을까? 야 이거 시장 오르면 공매도 애들은 빨리 숏커버링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를 공략하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추려 드리겠습니다. 음. 요 종목입니다. 2차 전지, 신대생,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그다음 게임 관련 종목에서 요렇게 종목들을 제가 추려 봤고요. LNF, 에코프로비엠, OCI, CS윈드, 그다음에 대한전선, 위메이드 요 6종목을 여러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사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 채널에 보시면 영상 중에 주식 홈쇼핑으로 제가 이미 찍어 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 말고 이제 영상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업종 내에서도 저는 우선 선호주로 생각되는 건 LNF입니다. LNF는 제가 아주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채널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차 전지 양극재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선호했던 거는 맞습니다. 포스코 케미컬이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컬을 가장 먼저 찍어 드렸고 포스코 케미컬이 가장 먼저 수익률을 이미 많이 도달했어요. 제가 원했던 목표 수익률까지 다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저는 포스코 케미컬을 공략해라는 이야기는 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공략 이야기했던 것도 에코프로 BM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LNF를 계속 공략을 안 했었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 증설 속도가 너무 늦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에서의 또 공장이 설립되는 것도 좀 브레이크가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이즈가 많이 심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매수가 들어오더라도 좀 이 매수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매도가 숏커버링을 칠 만한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렇다면 LNF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는 힘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2차 전지 소재 업종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됐어요. 가장 저평가가 됐고 뭐 포스코 케미컬은 32배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이거는 근데 비싸다고 생각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컬은 그럴 수밖에 없죠. 얘는 음극재, 양극재를 모두 동시에 음극재, 양극재를 모두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니까 당연히 저는 멀티플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엄청나게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지금 LNF는 굉장히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는다. 저평가 받는 이유는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더 괜찮은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매수 세력이 이제 크게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매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오는 매수 세력 입장에서는 포스코 케미컬을 사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사실상 지금 현재 밸류가 좀 높기 때문에 요것도 좀 적극적으로 확 들어오기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매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밸류가 낮은 애들한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LNF가 맞죠. 그러면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된다라는 거는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쇼 커버링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LNF 같은 경우가 이 저평가 매력이 지금 공매도의 쇼 커버링을 자극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요거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건 이제 내년에 뭐 부각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매수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냥 매수를 하겠어요. 매수하는 이유들을 이제 시장에 띄우겠죠. 그 띄울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테슬라죠.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겠죠. 테슬라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4680은 생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소재 업종들 입장에서는 직납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직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 같은 경우는 LNF가 직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슬라의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2차 전지 소재 업종이 테슬라 모멘텀을 받는다라는 것 역시도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또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빠르게 쇼 커버링을 하려고 한다면 LNF를 좀 빨리 쇼 커버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저는 만약에 쇼 커버링을 노리고 내가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LNF 좀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가장 먼저 LNF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OCI인데요. 신재생 내에서 OCI인데 신재생 내에서는 가장 주가 흐름이 약했습니다. 근데 약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중국산 신장 지역에 있는 폴리실리콘이 어, 미국이라든지 그다음 유럽 쪽으로는 안 가니까 수혜가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이제 그러니까 4분기부터 지금부터죠. 그다음에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증설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신장 지역의 이 중국 업체들이 아니더라도 폴리실리콘의 어쨌든 생산량이 많아져요. 공급량이 많아지고 이거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OCI가 잘 안 갔었던 부분이긴 한데 근데 이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어쨌든 좀 누르기 위해 주가를 누르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게 재료가 됩니다. 하지만 시장이 다시 이제 상승장으로 간다면 요 부분은 조금은 희석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래 그 가격은 좀 빠지겠지만 그만큼 요즘에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태양광 수요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Q는 늘잖아. 그 매출은 느는데 당연히 매출 느는 거와 관련된 부분은 뭐 그러니까 이 가격이 좀 빠지더라도 Q 느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역시도 쇼커버링을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태양광 이 패널의 설치량입니다. 2023년까지의 글로벌 패널 설치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흐름을 감안했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폭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 정도의 수준은 회복은 어렵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020년, 2019년 이런 식의 저점을 다시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태양광 지금 패널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생산이 그러니까 많이 이제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폴리실리콘 가격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됐을 때 뭐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뭐 매도를 좀 눌러왔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쇼커버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CI도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신재생 내에서는 저는 OCI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제가 선호를 하는 거는 CS 윈드입니다. 이건 이미 지금 쇼커버링이 벌써 들어오고 있어요. 어, 원래 이제 쇼커버링도 아까도 있지만 시장에서 매수세가 몰리는 쪽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CS 윈드는 몰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52주 신고가가 났고 CS 윈드도 저희 채널을 자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이제 사랑하는 종목이죠. 이 영상도 굉장히 많이 찍어드렸고 CS 윈드가 급락을 할 때마다 제가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들고 가자 10만 원까지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고요. 특히 CS 윈드는 올해는 어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이라든지 그다음 영업이익들이 많이 감익이 됐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실제로 뭐 수주 자체가 많이 안 나온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CS 윈드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뭘 했냐면 앞으로 있을 수주를 대비해서 해외 사업부를 굉장히 많이 늘려놨어요. 유럽 같은 경우도 터키 쪽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을 새로 인수를 했죠. 그다음 미국 내에서도 법인을 인수하면서 지금 IRA 법안에 완벽하게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이 풍력 단지 수주는 내년부터 본격화가 되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획들이 다 대부분 내년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이제 내년에 아주 굵직한 이 사업을 이미 수주가 받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조만간 수주 발표가 또 나올 겁니다. 역대급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CS 윈드의 급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CS 윈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지금 엄청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많이 눌러놨거든요. 여기서 원래 많이 눌려놨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많이 눌려놨던 이 저항대를 이번에 시원하게 돌파를 했어요. 전고점 저항을 돌파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 9만 원이에요. 9만 원. 9만 원까지는 특별하게 매물대가 없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매수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추세가 나오고 있는 애들에게 더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뭐 모멘텀도 좋다. 이슈도 지금 나온다. 당연히 매수세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CS 윈드를 공매도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도 몰리고 거기에 쇼커버링까지 수요까지 몰린다면 단기 급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는 CS 윈드를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내에서는 저는 탑픽으로 봅니다. 오히려 이 산타랠리를 대비할 때는 요거를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그냥 이 산타랠리만 대비하려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내년까지 들고 가셔도 된다고 봅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수주,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 다 내년에 다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S윈들은 단기로도 괜찮고 장기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그리고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선주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로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에도 수혜가 됩니다. 실제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미국 법인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이 수주가 지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약할 때는 급등이 한번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는 뭐 이 조사 이 호방 건설 쪽에 뭐 조사라든지 이런 좀 노이즈가 많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꽤 오랜 기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매물로 지금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어쨌든 이평저항을 지금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이평저항을 좀 모아놓고 발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뭐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종전 이슈가 나오면 그때 또 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건 역시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요거는 이제 좀 상황을 좀 보긴 해야 돼요. 근데 워낙 이제 낙폭과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게임주가 또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NFT, 그러니까 코인과도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인의 분위기가 또 안 좋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트를 좀 잘 보시고 대응이 좀 원활하게 잘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좀 느긋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사실 요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일단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쇼커버링 나올 만한 종목을 공략하자라는 거고요. 어 매매에 좀 서툰 분들,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이 LNF랑 CS 윈드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이커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이 돈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우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니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꼭 구독을 눌러주셔서 같이 메이커가 이번 기회에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때 동안 우리 메이커분들 메이커머니 하십시오.